일단 현대 인식론은, 자, 인식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인식론. 여러분들, 인식론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으로도 되게 많이 나올 거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인식론, 인식론, 인식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인식론이란 무엇이냐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갖고 있으면은, 인식론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어떤 지식이나 알에 관한 철학이다로 정리 하나 해주세요. 지식이라든지 우리 알에 관련된 철학이 인식론이다. 그렇게 하나 잡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현대 인식론,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철학이라 그러잖아. 철학이라 그러면 철학은 뭘 철학이라고 부르니? 그러니까 약간 철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인식론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럼 우리 철학이란 뭐가 철학이에요, 여러분? 이라고 한다면, 자,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학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은, 철학 자체가 모든 학문의 총칭이었던 시대가 있어. 모든 학문의 총칭이었다가 철학이라는 그 학문 안에서 분과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제일 처음에 분과가 된 게 물리학, 뭐 이런 식으로. 물리학 같은 경우 누가 분과시켰죠? 자, 이제 상식의 영역이죠? 상식 한번 들어갑니다. 자, 물리학의 아버지. 자, 물리학을 탄생시킨 사람. 그렇지. 뉴턴. 이런 식으로 분과가 하나씩 되기 시작해. 자, 그래서 물리학 분과되고, 수학 분과되고, 뭐 분과되고, 다 이렇게 분과가 되다가 철학의 맨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학문이 실은 심리학이거든요. 그랬다가 심리학도 따로 분과가 되니까 철학은 뭘 연구하냐 이거야. 자, 그랬을 때 뭘 연구하냐? 자, 최근 같은 경우 인식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식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현대 인식론은, 자,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자, 여러분들 자율적 주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편적 이성을 통해 이성 체크하시고, 자, 진리에 대해 진리 체크하세요. 자, 인식론이 연구하는 게 어떤 지식이나 알에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진리를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전제를 계속 깔아놓는 거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얘기만 한 분석 철학은 분석 철학 묶으시고, 자, 분석 철학 같은 경우는 현대 인식론의 한 분야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현대 인식론의 한 분야인 분석 철학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분석 철학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애가 비트겐슈타인이 분석 철학 분야의 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트겐슈타인도 분석 철학이라고 써주세요. 비트겐슈타인도 분석 철학이다, 이 친구. 분석 철학 중에 최근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자, 철학의 대상은 무엇인가? 철학의 대상은 무엇인가? 자,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 체크하세요. 명제. 자, 우리가 명제라는 단어도 실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보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명제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명제는, 자, 요 앞에 있는 게 일종의 정의라고 보실 수가 있어. 진위라는 게 뭐예요? 진위. 진위가 뭐예요, 선생님? 진위.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진짜하고 가짜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이 진위를 여기서 다른 말로 정리를 하자면 뭘로 정리할 수 있냐면, 자, 참과 거짓으로 정리 한번 가주세요. 자, 참거짓으로 정리 한번 가주세요. 자, 참이거나 아니면 거짓이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 만약에 이 명제 중에, 자, 인숙이는 국어 선생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인숙이는 수학 선생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그럼 명제 맞다, 아니다? 명제 맞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왜냐면 적절하지 않은, 자, 이 거짓임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문장도 우리 명제다 하나 추가해 주세요. 자, 인숙이는 수학 선생님이다는 명제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자, 인숙이는 수학 선생님이다는 명제다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명제할 때 여러분들 제일 헷갈리는 게, 참인 문장은 당연히 명제라고 생각해. 자, 인숙이는 국어 선생님이다. 자, 근데 인숙이는 수학 선생님이라는 명제가 맞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헷갈린단 말이야. 자, 그때 거짓임이 확실한 것도, 거짓임이 판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가짜 그,
가짜를 나타내는 명제 뭐 요런 것도 나중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어쨌든 신경 쓰셔야 되고 자 인숙이는 예쁘다. 어유 표정이 왜 안 좋으시니? 자 인숙이는 예쁘다 했을 때 이거 명제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왜 명제 아니니? 자 선생님 거짓인데요. 거짓이 명확한데요. 자 참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명제 아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명제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정리 잘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간의 사고를 자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까지 끊고요. 자,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자, 철학의 임무로 삼았다까지 끊으면 그러니까 철학에서 이제 더 이상 다룰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왜냐면 철학에서 예전에는 뭐 이제 물리학도 철학이었고 화학도 철학이었고 수학도 철학의 분야에 속했었는데 이제 다 하나씩 분과가 다 돼버렸잖아. 자, 그래서 뭐 문학도 분과가 되고 심리학도 분과가 되고 하니까 얘네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남은 게 뭐냐면 이 분석 철학만 남은 거나 마찬가지고 자, 이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자, 논리적으로 이제 해명하는 것 자체가 철학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해결 과제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임무로 삼았다. 자,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자, 자유주의 해석자의 로티 체크하세요. 로티는 자,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언어 게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콰인 같은 경우는 전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자, 이걸 바탕으로까지 끊으시고 자, 실용주의적 관점을 더했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 비문학에서도 약간의 흐름 같은 게 나오는 게 예전에는 인식론 얘기하잖아요. 인식론 얘기하면 우리 비트겐슈타인 지금까지 기출해서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한 어떤 분석 철학적인 요소를 항상 거의 이제 소재로 많이 삼았단 말이야. 이거 할 얘기도 되게 많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로티로 지금 조금 내용이 넘어온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로티가 그 다음이라서. 자, 그래서 실용주의적 관점이라 로티 이야기가 훨씬 더 쉬워. 로티 나오면 훨씬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최악은 비트겐슈타인이죠. 비트겐슈타인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얘는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앞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분석 철학 같은 경우는 뭘 연구를 하는 학문이냐라고 했을 때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랬다. 자, 그래서 얘가 언어의 의미 분석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언어 게임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 언어 게임론 체크하세요. 언어 게임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분석 철학이라는 것도 어떤 인식론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전제로 깔아주셔야 되는데 자, 그에 따르면 자,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자, 결국에 기존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이 된 것뿐이다. 자, 그래서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까지 끊으세요. 자, 여기서 필연적으로라는 전제가 깔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실제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얘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 자, 우리 수학이나 자연과학에서 기본 개념 있잖아. 기본 개념 뭐 여러분들 아는 거 예시 하나만 들어볼래요? 뭐 드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죠. 자, 그 뒤에 가속도 얘기 나왔으니까 가속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 가속도라고 하는 것 있잖아. 가속도는 여러분 실제 하는 대상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그 가속도를 당연히, 야, 가속도 있냐, 없냐? 우리 일반적으로 가속도 있니, 없니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있죠, 선생님 병신이세요? 가속도 있는데? 자, 가속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언어 게임 규칙에 따라서 구축이 된 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일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실제한다. 저 가속도 자체가 우리가 실제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그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비트겐슈타인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뭔 개소리예요. 가속도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애들이 지금 인식론이 하는 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자, 그것이 과연 실제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리라는 것. 자, 언어 게임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자, 여기서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썼어. 긍정으로 생각해, 부정으로 생각해? 자, 진리라는 것 부정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약간 부정으로 가주세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부정이다. 얘 입장에서는. 왜냐면 자, 우리 진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 진리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뭘 진리라고 부르니?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자, 절대 변하지 않은 것.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통용될 수 있는 것. 자,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단 하나의 진리.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진리라는 것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라든지 함의가 굉장히 큰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게다가 인식론은 아까 뭘 하는 학문이라 그랬어? 어떤 지식이라든지 알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문이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고, 자, 그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를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진짜 약간 아주 미친놈들이라고 보면 돼. 그냥 얘네가 원하는 건 뭐야?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연구를 하는 친구들인데, 자,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해버렸어, 얘를? 자, 진리라는 것은 자, 언어 게임 규칙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유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콰인 체크하세요. 콰인. 자, 콰인은 자, 대상에 대한 자, 신념이라든지 명제들이 자, 여기서 명제 체크하시고 자, 콰인 같은 경우 뭐도 얘기하냐면 신념 같은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까지 끊으세요. 자,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전체론 체크하세요. 전체론. 자, 봐봐. 우리 가속도하고 관련 없어 보이는 지식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보세요. 가속도하고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지식? 뭐 예를 들면 뭐 화학에서 그 수소라든지 물 원자 뭐 요런 거 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지식들 있잖아. 요런 지식들 같은 경우 그냥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존재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니, 가속도하고 이거 물, 수소 원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관련 있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얘는 얘고 얘는 얘잖아. 우리는 다 개별적인 지식들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콰인이 생각하는 방식은 뭐냐? 자, 콰인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서로 정당성을 입증한다를 체크를 했어요. 서로 정당성을 입증한다. 서로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야 돼. 자, 지금 비트겐슈타인도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콰인도 결국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로 정리해 주세요. 콰인도 지금 인식론에 해당하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인 개념적인 요소로 좀 여러분들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서로 정당성을 입증할 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으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물체 가속도에 관한 물리법칙을 증명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까지 끊으세요. 자,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자, 이 측정에 관련된 전제는 뭐야? 자, 여기서 다른 물리법칙들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자, 이 물리법칙들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장치의 물리법칙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러한 순환구조 속에서 순환이라는 거 체크해 보세요. 자, 우리가 가속도에 대해서 자, 지금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정당화를 한다, 증명을 한다 체크하세요. 증명을 한다는 거는 가속도를 증명을 한다는 거는 자, 가속도에 대해서 정당화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세요. 자, 가속도에 대해서 정당화를 할 거야. 자, 그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돼? 다른 물리 법칙을 써야 돼. 자, 다른 물리 법칙이 뭐가 되냐? 자, 이 가속도를 정당화하는 어떤 근거에 해당이 된다를 정리해 주세요. 어떤 근거를 토대로 이 가속도가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을 해내게 될 거야. 자, 근데 이 물리법칙. 자, 그러면 이 물리법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물리법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상치하고 또 다른 어떤 근거가 지금 똑같이 물리 법칙이 되겠죠. 어떤 물리 법칙이 다시 필요하고 이 물리 법칙을 통해서 그 가속도의 근거가 되는 이 물리 법칙을 정당화를 할 거다 이거야. 정당화를 할 거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 물리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야? 또 다른 물리 법칙에 의해서 정당화가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가속도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자, 이 근거가 되는 물리 법칙이 필요하고 자, 이 근거가 되는 물리 법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물리 법칙이 필요하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물리 법칙이 필요한데 이 또 다른 물리 법칙은 가속도가 결국에 증명을 해줄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뭐야, 결국에는? 자, 우리가 가속도라는 지식, 아까는 어떻게 생각했어? 아까는, 자, 얘 지식이 따로 똑 떨어져서 얘 하나만 단독적으로 우리 보통 진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개입할 수 없는 이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진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콰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서로,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서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거야. 자, 얘 자체가 독립적으로 얘 하나만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물리 법칙들에 의해서 자, 얘가 정당화가 되면서 자, 결국 자, 물체 가속도에 관련 물리 법칙 같은 경우는 봐봐. 여기서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당성을 어떻게 하냐?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까지 끊으세요.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자, 우리는 독립적이라는 얘기를 했어. 자, 독립적으로 성립할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했지만 실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고 얘 자체가 우리는 원래 근데 이 가속도라고 했을 때 이 가속도를 증명하려고 하면 가속도가 근거가 되면 된다고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해? 가속도가 근거가 되면 안 되지. 내가 나를 증명하는데 내가 그 근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다른 어떤 자명한 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콰이는 그걸 깨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콰이는 이처럼 모든 명제가 자, 상호의존적인 맥락 묶어주세요. 상호의존적인 맥락. 왜냐하면 자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개별 명제 등의 진리성이 상대화됨으로까지 끊고요. 자, 여기서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이론의 궁극적인 토대 체크하세요. 궁극적인 토대. 자, 이 궁극적인 토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가 지금 토대라는 단어가 우리가 다른 제시문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자, 7번 제시문이라든지 다른 제시문에서도 토대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 토대라는 단어는 결국에 이 궁극적인 토대는 뭐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내용일까? 맞아요. 자, 이 궁극적인 토대는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진리인데 어떤 진리? 어떤 다른 근거가,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은 진리다로 가주세요.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은 진리다. 자, 우리는 예전에는 이렇게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은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었어. 중세시대에 그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은 진리란 무엇이냐? 신이라는 존재인 거죠. 자, 근데 그 이후의 시대에는 자, 지금 요 궁극적인 토대를 찾아 헤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 진리. 자, 우리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리란 무엇이냐? 그냥 이 자체로 정당화되는 진리란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찾아 헤맸거든요. 자, 근데 콰인에서 여기서 콰인 같은 경우 콰인 아니고 뭐야? 콰인에 있어서는 자,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토대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증명이 필요 없는, 정당화가 필요 없는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까지 오게 된 거야.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 아예 얘네 자체가 뭐가 되냐? 얘네 자체가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얘만 똑 띄어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라는 것 자체가 이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대 자체가 불가능하다까지 정리를 하시고 자, 얘네 둘 이론을 가지고 로티 체크하세요. 로티는 자, 뭘 하기 시작했냐? 자, 얘는 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하고 플러스 자, 콰인의 전체론하고 이거 두 개를 결합을 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제일 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문장으로는 그걸 보시면 돼요. 2번 문제 별표 쳐주세요. 2번 문제에서
요 두 가지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를 이번 문제 선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모든 명제의 의미는까지 끊으세요. 자, 명제라는 단어 다시 나온 거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되고까지 끊고요. 자, 만 체크하세요. 자, 그 게임 규칙 안에서만 지금 통용이 된다는 거고,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 자, 우리 그 전까지 이 명제 진리를 찾을 때는 그 진리의 조건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어떤 맥락과 상황이든 관계없이 진실인 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해왔단 말이지. 자, 근데 로티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해버렸어? 깨버린 거야. 자, 그 생각을 깨버린 거야. 언제 어느 때나 동일하게 통용이 되는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버리게 된 거지. 로티의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현대인식론은까지 끊어보세요. 자, 여기서 요 현대인식론인데 봐봐. 그러나 로티는 이러한 거울 개념을 부정한다 그랬죠. 부정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 현대인식론이라는 측면 있잖아. 현대인식론이라는 측면을 그 위에서 다시 한번 볼게. 위에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 있잖아, 얘들아. 첫 번째 단락에서 현대인식론에 대한 전제를 깔았던 걸 여기에서 다시 갖다가 좀 써줘야 돼. 자, 현대인식론이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뭐였어? 자, 인간은 어떤 존재야? 자율적 주체인 존재들이. 자, 이성을 통해서 자,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현대인식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대인식론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어떤 이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진리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고 진리라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들의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인식론적 입장에서는. 자, 얘네는 그래서 계속 이 진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분석 철학이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 게, 자,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다 보면 자, 이런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었던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로티가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이 인식론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로티 같은 경우는 뭐야? 자, 이 아예 인식론과 벗어난 다른 방향인데, 자, 인식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인간의 마음이까지 끊으세요. 자연을까지 끊으세요. 자,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며까지 끊으세요. 자, 여기서 자연 체크하시고, 자, 마음 체크하세요. 자, 인간의 마음 있잖아. 마음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래. 자, 여기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단어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있는 그대로라는 단어도 좀 고민을 해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 마음은 거울입니다. 자, 여기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다 뭐 구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시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이란 무엇일까? 뭐요? 자, 여기서 그걸 이런 식으로 가세요. 아까 자연 있잖아. 자연 법칙으로 가세요. 자연 법칙. 자연 법칙이라고 하니까 이 자연이라는 대상이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쪽으로 조금 더 가기 시작하네. 자, 그럼 자연 법칙이라 그랬을 때 이 자연이라 그러면 일종의 그러니까 이 자연을 우리가 그게 있어. 우리는 어쨌든 동양인이잖아요, 여러분.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잖아. 그럼 우리 자연이라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야? 뭐 이렇게 안빈낙도라든지 안분지족이라든지 그런 느낌의 자연이 생각이 나잖아. 자, 근데 우리가 이 인식론 같은 경우 쭉 옛날에 이어져 오는 게 어디서부터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약간 데카르트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양의 인식론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자연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야? 분석의 대상이다로 정리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연 법칙이라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자연 법칙이라 그러면 뭘 떠올리시면 좋냐면 물리학 법칙을 떠올려 버리세요. 자,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 있잖아.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라고 했을 때 이 있는 그대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 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그러면 뭐라고 가셔야 되냐면 객관적으로. 자, 우리가 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비출 수 있는 것일까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어. 자,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분석을 해내면, 자, 있는 그대로 비추게 되면 그 있는 그대로 비춘 자연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불러야 될까? 자, 자연을 있는 그대로 아주 명확하게 잘 비췄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자, 그게 진리가 된다로 정리해 주세요. 자,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다. 자, 진리가 될 것이다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랬어. 자, 인간의 마음은 자,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고, 자,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 체크하세요. 인식의 근거. 자, 이 확실한 표상이 진리가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이 확실한 표상이 진리가 되고, 자, 그것이 바로 자, 우리의 인식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정리 하나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자, 이 거울 개념을 부정을 해버려요. 로티 같은 경우는. 자, 인식론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이 학계 안에서는, 철학 학계 안에서는 정설이었단 말이야. 자, 근데 로티가 그걸 부정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버리냐? 자, 현대 인식론이, 자,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자, 토대주의적인 거 체크하세요. 토대주의적. 자, 이 토대가 여기서 이 아까 궁극적인 토대랑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자, 현대 인식론이 제일 앞에 얘들아, 현대 인식론에 관련된 전제를 깔았잖아.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그 전제를 깐 거를 지금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 쓰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 첫 번째 단락에서 왜 인식론에 대한 전제를 깔았냐?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자, 토대주의적 관념이라 그러면 결국에 아까 얘기한 진리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너무 얽매여 있지 않냐? 자, 현대 인식론에서 원하는 건 뭐야? 진리야. 자, 진리란 어떤 것이야? 자, 우리 언제 어느 때 상황이든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것, 변치 않는 것. 자, 근데 로티가 생각하기에는 야, 그런 거 씨발 없는데 여기 토대에 너무 얽매여 있다고 비판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는, 자, 여기서 그 같은 경우 로티 계속 가셔야 돼요. 자, 진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까지 끊으세요. 자, 사회적 합의다. 사회적 합의 체크하세요. 사회적 합의. 이 사회적 합의 같은 경우는 누구 거 따라온 거 같니? 자, 이 사회적 합의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언어게임론에서부터 따라가지고 가지고 온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 합의이고, 자, 명제라는 건 절대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다까지 끊으세요. 자, 토대의 존재 여부, 어떤 진리의 존재 여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로티가 생각하는 명제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로티가 생각하는 명제란 무엇이냐? 자, 현상에 대한 설명력, 예측력. 자, 그런 것들이 로티가 생각하는 명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 전까지 현대 철학론 이 새끼들 뭐 했어? 다 아주 명확한 어떤 진리, 절대적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봤단 말이야. 자, 근데 로티가 보기엔 어떤 거야? 다 그냥 개소리 쓸데없는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지. 자, 뭐야? 얘가 지금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으면 이런 실용적 가치로 봐야지. 씨발, 너네가 그 변치 않는 절대적 진리 찾아서 어디다 써먹을 건데?
그거 써먹는다고 의미가 있다고 봐. 그 절대적 진리 자체도 없다고 보지만 그 절대적 진리 자체가 의가 있다고 봐, 없다고 봐? 의미도 없다는 거야. 자, 이런 실용적 가치도 좆도 1도 없는 걸 가지고 너네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자, 이제 철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까지 끊고요. 자,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접근 묶으세요. 해석학적 접근. 네. 자, 이런 식으로 좀 자, 로티가 보는 관점이 자, 지금까지 보는 관점과 좀 다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자, 요렇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로티의 해석학적 실용성 체크하세요. 실용성. 자, 그러면 얘는 자, 어떻게 이렇게 실용성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전체론적 체크하세요. 전체론적. 아까 전체론적 누가 얘기한 거니? 네, 콰인이 얘기한 거죠. 자, 이 전체로성 특성에서 비롯이 되는데, 자, 해석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자, 또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연관성 파악해 나가고, 자, 그래서 A를 하려고, 자, B도 참조하고, B를 하려고 또 C도 참조하고, 그래서 담론들 간에 어떻게 되냐면 상호 이해 체크하세요. 상호 이해. 자, 그래서 해석학적 순환. 자, 아까 생각하기에 콰인이 얘기한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학은, 자, 봐봐. 분석 철학 체크해보세요.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면 배제했던 담론들, 자, 이거 형광펜으로 쭉 표시해주세요. 자, 비합리적이라며 배제했던 담론들. 자, 봐봐. 분석 철학이라 그랬을 때, 아까 선생님이 분석 철학 유명한 애 무슨 뜻이니? 아, 누구라 그랬니? 자, 비트겐슈타인 친구 있었어. 자, 이 친구 분석 철학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친구란 말이야.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언어 게임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언어 게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실제 하는 것 있잖아. 실제 하는 것은 결국에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얘기가 뭐냐면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주장을 펼쳤어. 얘는 결국에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대상 있잖아. 이 추상적 대상 같은 경우는 얘는 진리에서 논할 수가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내가 추상적 대상은 결국에 실제 하는 존재가 맞다, 아니다? 여러분들 철학 소재가 나오니까 근데 다들 이렇게 정신이 혼수 상태가 되어가는 것들이 막 느껴지시네요. 철학 관심 있는, 자, 이런 분석 철학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선생님들. 네. 이거 관심 갖기가 쉬운 소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상적 대상은 진리를 어차피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현상밖에 없는 거지 진리는 아예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자, 그러면 얘는 이런 거 이 추상적 대상은 다 어떻게 할 거야? 이 대상에서 우리가 철학적 연구 대상에서 다 배제를 해버린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비트겐슈타인도 그 얘기를 했었어. 논리철학 논고라는 책에서 나는 이렇게 지금 이 논리철학을 통해서 이 사다리를 딛고 올라왔지만 결국에 나는 이 사다리를 걷어차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실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해놓고 자, 그렇게 실제 하는 않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으면 다 얘기를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져. 그래서 자, 비합리적이라면 배제했던 담론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담론들이고 자, 예를 들면 이거야. 정의라든지 아니면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평등이라든지 이런 대상들을 하나 체크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정의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자,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배제했던 담론들, 이런 담론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자, 로티가 어떻게 했어? 자, 전체론의 틀 안에서 복권시켰어. 복권시켰다는 얘기는 다시 그 지위를 복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던 분석 철학 안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었던 대상들을 다 논의의 대상으로 끌어들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자, 그래서, 자, 자유, 평등 같은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은, 자,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연적으로 체크해보세요. 우연적으로. 자, 이 우연적으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우리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조선시대로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원시시대로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평등이라는 개념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뭐야? 당연히 지금 우리 다 같이 원시시대로 갔다 하더라도 뭐야? 결국에는 언젠가 평등이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았을까? 반드시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필연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필연적. 만약에 평등이라는 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언젠간 반드시 다시 평등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거야. 자, 만약에 지구 온라인 한 6회차 반복국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평등은 뭐 1회차든 2회차든 3회차든 4회차든 언제든 한 번쯤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뭐야? 우연적인 거. 우연히 평등해 봤더니 뭔가 좋아서 시작이 되는 거지 반드시 언제나 평등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연히 형성된 것으로 본다는 거야. 조금 근데 로티도 보면은 조금 극단주의적이긴 하죠. 평등이 우연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 이러한 규범들을 절대적인 토대 체크하세요. 절대적인 토대. 자, 이런 평등 같은 것도 자, 우리는 평등이라는 거 진리로 여기니 안 여기니? 여겨요. 당연히 진리 변치 않는 여러분 평등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평등해야 돼.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자, 얘는 그런 절대적인 토대로 삼기보다는 자, 그럼 평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나 과정을 한번 추적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공부해야 될 것, 인지해야 될 것들이 뭔지 나올 거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에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를 통한 대화. 자, 진보 체크하세요. 자, 대화를 통한 진보를 추구해야 된다. 자, 합리성. 자, 우리 합리성이라 그러면 자, 우리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진리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 대신에 뭘 하냐? 이 대화를 통해서 진보를 추구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화가 근데 자, 어쨌든 대화를 할 때는 자, 의미 있는 주체로 자,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 그래서 실용적 가치 체크하세요. 실용적 가치. 자, 아까 우리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을 때는 뭐야? 자유, 평등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된다? 배제될 수도 있다. 그 논의 자체에서. 자, 근데 로티 같은 경우는 자, 그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자, 해석학적 입장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해석학적 입장은 자,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상대주의가 긍정으로 보는 거니 부정으로 보는 거니?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그 도덕적 상대주의에 관련된 제시문들이 옛날에 한때 대학 논술에 꽂힐 때가 있었죠. 자, 그 상대주의를 우리는 또 도덕적 상대주의를 긍정으로 볼 수도 있잖아. A 국가에서는 이게 도덕에 나쁜 건데 B 국가에서는 도덕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대주의도 있는데 상대주의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는 거 이 제시문 통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근데 어쨌든 그의 사상은 자,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부합해서 어쨌든 자, 대화. 자, 여기서 상호 이해와 대화를 중시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소통과 협력으로 의의가 있다로 정리를 해주시면 그 예전의 분석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인식론에서는 어떤 체제를 취하고 있었고 자, 로티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석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시문이었다. 네, 인문 제시문 중에서는 제일 이 제시문 좀 재밌고 괜찮았던 제시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가볼게요. 문제 한번 가보면
자, 여기에서 문제 풀 때 1번 혹시 헷갈리는 거. 근데 1번 문제 풀면서 내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일단 올해 수능 특강이 그래도 나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작년에는 내가 인문지 시문을 수업을 안 했어, 아예. 왜 수업을 안 했냐면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가 왜 쉽냐면은 이게 우리 몇 년 전에 EBS가 한번 언론에 뚜까 맞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류가 너무 많다, EBS 문제에서. 그래서 국어 오류 막 200 몇 개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EBS는 오류를 줄입니다. 어떻게 줄이냐? 문제를 쉽게 대충 누가 봐도 빤한,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면 오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게 좀 지속이 되다가 요번에는 내가 저번에 사회 하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문 제시문 하면서도 그렇고, 아, 얘네 좀 나아졌다. 그 욕 먹더라도, 근데 좀 얘들아, 너네가 공부를 하려면 얘네들이 욕을 먹더라도 좀 지저분하게 만드는 게 나아. 솔직히 말하면 EBS가 평가원처럼 만들 수는 없어. 평가원은 진짜 넘사벽이야. 여러분들 기출 문제 많이 풀잖아요. 기출을 왜 푸냐? 평가원 문제 푸는 이유는 평가원은 진짜 완벽한 깔끔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평가원처럼, 평가원 우리 나라에서 아예 학생들 평가하려고 만든 기관인데 얘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얘들아. 그래서 EBS도 그렇게까지는 못 내지만 그래도 쉽게 내주는 것보다는 지저분하게 내줘야지 학생들이 공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 이번에 너무 어쨌든 좋았어. 자, 근데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거 보다가 너무 신나게 보다가 5번에서 와 씨발 이거 문제 답을 이렇게 내냐. 자, 5번 같은 경우는 자, 로티는 자유주의 규범에 생성의 갭을 추적하면, 자, 궁극적 토대에 도달하는 게 로티의 목표가 맞아요, 아니에요? 궁극적 토대는 아니죠. 이 토대 자체가 아니어서, 자, 5번 적절하지 않다 해야 되고, 답을 못 찾으면 이거 완전 문제가 돼. 자, 근데 나머지가 읽기가 되게 좋았다는 거지. 그 중에 여러분들 뭐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자, 1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2번 현대인식론은, 자, 인간의 마음이 자연에 대한 확실한 표상을 담아낼 수 있다고 전제한다 해서, 자, 이 자연 아까 선생님이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고민 한번 하자 그랬죠. 자, 요 자연 해석하는 거 고민 한번 하셔야 되고, 자, 이 표상이라 그러면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 자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신념. 자, 아까 분명히 이 콰인에서 신념은 나왔다. 신념하고 뭐가 나왔냐면 신념하고 명제가 나왔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신념이라고 했을 때 이 자연을 역시나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여러분들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자, 선생님 항상 얘기해요. 자, 우리가 지문도 분석의 대상이지만 선지도 분석의 대상이 돼야 돼서, 실은 이런 선지를 통해서 이런 선지를 통해서 앞에서 자연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여러분들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는 단어를 선생님 아까 썼잖아. 자, 자연 법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고민을 안 해보고 자연하고 너네 아까 그 동양화 막 이런 식으로 산 있고 물 있고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 인식론에서 얘기하는 자연이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잡고 가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네, 요거 하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좀 뭐 좋긴 좋았는데 약간 직관으로 푸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지금 3번 문제에서 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가 자체가, 자, 카르나포에 따르면, 자, 명제는, 자, 과학적인 관찰 체크하세요. 과학적인 관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 과학적인 관찰을 뭐랑 같이 연결시켜 주셔야 되냐라고 한다면 뭐랑 같이 연결할 거니? 아무도 안 들었니? 자, 이 과학적인 관찰을 뭐랑 같이 연결할 거니? 나 뭐 했니? 자, 여기서 얘를요, 자연으로 정리를 해주셔야죠. 자, 이 과학적인 관찰에 의해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건 자연을, 자, 있는 그대로,
자,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자, 얘들아, 이 의미 있는 명제라 그랬을 때 의미 있는도 밑줄 그어주세요. 이 의미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네. 이건 나한테 도움되지 않네. 그 의미 아니라고, 씨.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미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참, 거짓이 명확하게 판별될 수 있는 명제를 의미 있는 명제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검증 과정을 거쳐 사실로 판명된 원자명제. 자, 원자명제라는 단어를 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자, 우린 제시문을 읽은 사람들이잖아, 얘들아. 자, 제시문을 읽지 않은 자들과 달리 우리는 저걸 바꿀 수 있는 말이 있단 말이야. 어떤 말로 바꿀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 어떤 말로 바꿀 거냐? 자, 궁극적 토대라는 말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자 명제가 존재한다는 카르나프 같은 경우는 대는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일종의 토대주의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카르나프가 딱 나오자마자 뭐랑 같이 머릿속에 비교가 들어가 주셔야 돼요? 로티랑 같이 비교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자, 이 원자 명제가 있고, 자, 원자 명제들의 논리적 조작을 가해서 도출되는 복합 명제 체크하세요. 네. 자, 이 논리적 조작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연역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연역법의 대표,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상식 들어갈게요, 여러분. 약간 상식. 연역법의 대표적인 방식이 뭐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3단 논법이 있죠. 자, 3단 논법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니? 자, 너네 3단 논법 배운 거 하나밖에 없잖아. 네. 자, 사람은 모두 죽는다.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자,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자, 죽는다. 자, 봐봐. 여기서 자,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니? 대전제라고 불러요. 대전제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소전제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야? 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자, 결론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연역법에서는 이 대전제와 소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일종의 지식이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식이 도출이 돼요. 지식이 도출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3단 논법이랑 요 부분이랑 조금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대전제를 내가 뭐랑 같이 연결시킬 거냐? 뭐? 대전제는 일종의 뭐가 되냐? 눈에 초점 맞춰야 얘들아. 철학 정신 차려야 돼. 자, 대전제는 뭐랑 같이 연결시킬 거냐? 자, 원자명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대전제라는 거죠, 일종의. 자, 그 다음에 이 결론은 뭐야? 자, 원자 명제들을 통해서 자, 논리적인 이 원자 명제들의 조작을 가해서 도출되는 복합 명제가 자, 이 결론에 해당이 된다로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자, 봐봐. 여기서 자연에 대한 모든 기술이라 그러면 적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모든 기술 모두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은 자, 원자 명제와 복합 명제들로 환원이 가능하다. 환원 체크하세요. 자, 이 환원이 일종의 아까 뭐라고 하실 수 있냐면 있는 그대로 어떤 표상, 자연의 표상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같이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원자명제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 나오는 것만 생각하는 거 하고 실제로 우리가 자, 요런 내용들 보면은 요런 내용들 봤을 때 하고 자, 좀 더 풍부하게 읽는 게 훨씬 어쨌든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자, 명제는 자, 언어 게임의 결과로 존재할 뿐 명제가 지시하는 과학적 사실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고요. 자, 여기 비트겐슈타인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두세요, 여러분. 우리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상식으로 좀 알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도 진짜 다 이것도 얘기 불가능하고 저것도 얘기 불가능하고 다 실제하는 게 아니라서 얘기가 불가능하다 그랬어.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 논리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논리 철학도 실제하는 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걸 비트겐슈타인도 인지하고 있었어.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면 더 좋아요. 자, 어떤 모순점이 있고, 자, 그거 본인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콰인 같은 경우는 뭐야? 자, 명제를 검증하는 토대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환원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의존하는 관계가 연속되므로 자, 여기서 원자 명제는 결국 자신에 의해 검증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까지 정리가 잘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지, 나머지 선지도 여러분들 볼 때 좀 뭐 까다롭고 재미있었어요. 선지 자체도 재미있었고 읽어볼만 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지도 여러분들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네, 얘는 요렇게 해갖고 1번 재심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